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저는 이화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장외주식 시장에서도 요즘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매입되고 있는 주식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 장외주식 시장에 보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공하는 속에서 우리 함께 그 보석을 같이 발굴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슈부터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보증이라고요. 이 코스피 시장 IPO 두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가 11월 3일경에 상장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보증보험하면 네. 우리가 196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네. 거의 55년 된 회사입니다. 1969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원보증이라든가 이행보증 또는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보면 2조 600억입니다. 이렇게 큰 아주 정말 등치가 큰 회사가 드디어 11월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희망 공모가는 상단 5만 원에 안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모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 회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하반기에 IPO 시장 굉장히 핫할 것으로 그려지네요. 여기에 3조 대여 서울 보증까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나올까 같이 저희도 주목해 보면서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로 떠나봅니다. 자, 수요 예측 흥행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공모가 밴드 상단이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밀리의 서재가 작년에 11월 달에 상장하는 걸 연기를 했죠. 연기해서 공모가도 낮추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다만 이 밀리의 서재가 오버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가를 낮추고 보호해수 물량이 6개월 안에 전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오버형 이슈를 잠재우고 흥행에 성공할 여부는 회사의 실적이겠죠. 회사가 앞으로 보여주는 실적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역시나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 재도전이죠.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IPO 흥행에 있어서 진짜로 자신한 만큼 나올 수 있을지 뚜껑 열어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핫합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사실 최근에 상장 두드렸던 회사들 가운데 1000단위를 넘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두산 그렇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1을 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1일부터 내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기간 수요 예측이 1000대 2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 시장이 후끈거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대여주입니다. 우리가 대여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필패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필패 기록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두산 로보틱스가 써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 공모 개요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감 모으는 대어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 후 더 자세히 집중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판 컬리라고 한다면 인스타카트라고 하는데요.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폭락을 그렇죠. 했다고요?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4분의 1이나요? 4분의 1을 도망갔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배달 전문업체 1위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마켓컬리와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좀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은 그동안은 코로나 이후에 배달 업체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마켓컬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시장의 가격이 출렁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중한 접근 그렇습니다. 자, 미국판 인스타카트 함께 저희도 같이 따라가 볼게요. 이어서 야놀자로 넘어갑니다. 2분기 매출 그리고 거래액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딱 지표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거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성장성 면에서는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 야놀자가 수익성 면에서는 좀 수익성.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보이고 있는 인터파크가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출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을 해서 이 정도 출혈은 감수하고 간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야놀자가 비고 있는 여기 어때는 성장성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이미 이 야놀자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야놀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성 못지않는 수익성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 같이 챙겨봐야 하는 잣대로서 좀 훑어보시면 좋겠다 판단 듭니다. 이어서 두나무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두나무가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엔 주가 부양, 성과 보상, 확대라는 카드를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솔직히 블록체인 업체들이 직원들이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해되고 있는 양상에서 두나무에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자사주 편입이라든가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임직원들의 보상을 늘리는 형태, 또 회사 복지를 확대하면서 오령한 인재들을 반드시 회사에 잡기 위해서 두나무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래도 좋은 인력들이 이탈 없이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야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가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해서 회사의 다양한 매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두나무의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꼭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M20로 넘어갑니다. 중국 최대 O2 메이투 안디엠핑과 맞손을 잡았다라는 건데 여기는 어디 업체일까요? 네, 메이투 안티엠핑 같은 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로 이 회사와 함께 M20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마이홈에 대한 유통 협력을 체결했다는 것은 정말 이런 작은 스타트업에 이렇게 큰 거대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20의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글로벌화로 뻗어나가는 M20 기대가 되고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외 주식 주도주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공모주 쪽은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서울보증, 밀리의 서재, 두산 로보틱스 등등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공모주 단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주식 시장에 주도주가 상실한 상태입니다. 앞서 네.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라든가 두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종목들이 4분의 1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외주식 살기 위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대 오일뱅크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소형주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장외주식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형주들이 시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되면서 거의 장외주식 시장, 장기적 투자 시장에 이탈된 자금들이 단기적 투자 상품인 공모주 시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또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대여주가 나오면 상장되는 코스닥 시장도 흔들거립니다. 그만큼 어떤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도 장외주식 시장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요즘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리는 것처럼 이 장외주식도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매각하고 이 매각된 자금으로 단기성 상품인 공모주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장외주식 침체가 이어가고 있다. 이런 턴어라운드는 결과적으로 이 주도주인 대형주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공모주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이 대형주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서울보증보험 또는 이런 회사들이 반드시 공모에 성공해서 이 장애 주식의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세 체크 넘어가서 그때에 맞는 전략을 잘 살피는데 도움 얻어봅시다. 한 겹 한 겹 볼 텐데요. LG CNS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LG 네. CNS 67,000원 전주와 변동 없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도 높다는 것은 상장돼 있는 동종업체인 삼성 SDS와 비교해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 접근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두나무 빗썸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두나무가 84,500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MZ세대에게 가장 많게 매수가 이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만큼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을 20대와 30대는 상당히 성장성의 무게를 보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나무는 액면가 100원짜리고 이 빗썸코리아가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빗썸코리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빗썸코리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두나무와 매출액과 빗썸코리아 매출액, 그다음 순이익, 그다음 시장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빗썸코리아가 아직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43,500원 그래도 비바 리퍼블리카 신사 플랫폼 시장에서 새롭게 매수세가 유입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도스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이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앞서서 말한 44,600원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고요. 그 드릴 K뱅크 10,000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대 오일픽도 37,600원까지 와 있고요. 컬리, 앞서 말한 컬리가 2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켓 컬리가 올해 투자받은 조건이 흑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수익을 내고 올해는 반드시 흑자를 낸다는 조건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지난 5월에 1,200억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식품 배송을 떠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뷰티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야만이 이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켓컬리가 올해 흑자 전환을 어느 3분기나 4분기 시점에 흑자는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에서도 보수적 관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도 오아시스도 13,500원입니다. 우회 상장까지 노렸던 어떻게 보면 스펙 상장까지 노렸던 오아시스도 시장에서 서서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코퍼넌트 변동 없는 가격을 지키고 삼성 메디슨도 변동 없었습니다. 바디프렌드 3,7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20원 가까이 배당을 했던 종목으로서 이 3,700원이면 어떻게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노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R 16만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 거래량은 작지만 여전히 개인들에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제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는가 기업들 주간 시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도주가 딱히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전략은 계속 잡아봐야겠죠. 이럴 때 공부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Q&A 시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현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활발한데요. 여기에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꼭 참고해서 다음 시간에라도 함께 여러분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장외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는 주식이 아니십니까? 네. 회사를 처음에 설립하면 본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합니다. 보통적으로 회사가 잘 되면 이제 지인들의 돈을 빌리게 되죠.
친구 돈이라든가 또 부모의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이 회사가 더 잘 되면 이때 바로 기관들, 이 VC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보통 회사 설립 후 3년에서 4년 이후에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 시점이 바로 장애주식의 가장 투자에 덕기고 통상적으로 상장의 시점이 한 5년에서 6년 걸리기 때문에 상장 3년 전에 이 주식을 투자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것을 한 20년 가까이 장애주식하면서 느꼈습니다. 장애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의 저축 상품으로 투자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한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저축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전, 3년 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3년 전쯤으로 가장 또 좋게 적금 드는 것처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긴 여유, 긴 호흡으로 장외 주식은 늘 바라보시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자,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절대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증권은 증권으로서 비상장과 위탁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지 이것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에 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거래소 관련해서 증권사 뭐 키워드도 보셨을 것 같지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자, 장외주식 시장 속 게임주 중에서 최근 좀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한 종목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요 근래 가장 그래도 2년 안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비상장 주식 우리가 액분을 했죠. 액분 네. 전에 이 크래프톤이 2만 원 선에서 거래됐던 종목이었고 비상장 주식 액분 전에 600만 원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2만 원짜리가 600만 원까지 거래돼서 거의 3만 프로 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크래프톤이 2만 원짜리가 600만 원까지 가는데 불과 2년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액분하고 60만 원, 우리가 50만 원대 가까이 상장을 했죠. 그래서 2,000원에 투자를 액분하면 2,000원에 투자해서 주식이 60만 원까지 가는 것이 바로 네. 이 장외주식의 가장 큰 흥행으로 좀 남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게임 주식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정말 노력하면 이 보석 같은 이 항제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은 크래프트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과연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에 비해서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탄력성입니다. 네. 그 시장은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라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은 바로 숨어있는 보석이 있는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와, 엄청나게 네, 그렇죠. 또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했었던 크래프톤 이야기 나눠주셨고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장 거래가 활발한 플랫폼 38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이용자가 어떤 플랫폼을 많이 이용할지. 그렇죠. 우리가 예. 앞서 말한 대로 중국으로서 비상장이라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38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0년도에서 2010년도, 2015년도까지는 이 3대 거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타 또는 제이스타 이런 어떻게 사설 시장에 있는 증권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두나무라는 대기업들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면서 삼성증권과 함께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비상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장외에서 거래할 때 안전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말한 사설거래 사이트 38 커뮤니케이션이 주식을 먼저 주십시오. 아닙니다. 돈을 먼저 주십시오라는 늘 항상 이런 문제로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 중개를 해주는 중개업체들이 증당하게 되고 중개업체들의 폭리가 나오게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중개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을 이루고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자정적 역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으로서 비상장이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등장하면서 이 38 커뮤니케이션 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38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 전문 투자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쉬운 그 거래 사이트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주주 동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8 커뮤니케이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소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들이 이 38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법을 떠나서 장외주식 정보를 취득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가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거래소 비상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아무래도 많은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 보시면서 나와 맞는 플랫폼 있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장외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게 수익이 크다던데 맞는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가장 큰 수익은 저는 3년 정도 보고 3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정도면 이제 공모주 로드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장의 로드맵. 주관사가 선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1년이 좋죠. 그러나 수익성 면에서는 저는 한 3년 정도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신다면 3년 정도 보유해 보는 것으로 플랜을 짜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 질문까지 한번 볼까요? 장외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있을까요? 요즘 워낙 또 뜨거웠었다 보니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우리가 네임버 로보틱스라든가 예. 두산 로보틱스 다 비상장에 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요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 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남아있는 게 바로 한양 로보틱스입니다. 이 한양 로보틱스가 시리즈 B밸류를 한 700억 상당으로 이미 투자를 받았습니다. NHN 증권 출신도 우리가 CF로 영입할 정도로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에 있는 대표적인 로봇 주식은 한양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로보틱스 현재 있군요.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IPO 시장 관련해서 아까 전에 얘기를 또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분석을 좀 들어가 봐도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감 모으는 건 두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송을 장애주식 방송을 이 두 종목은 반드시 또 두산 로보틱스는 알고 가야 되기 예. 때문에 공모 계열을 보시면 기간 수요측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일반 청약이 21일에서 20일 양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희망배는 2만 6천 원을 아마 돌파해서 3만 원 선에도 이 상단을 돌파해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흥행이 지금 보이고 있다면 2만 6천을 넘어서 3만 원에도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늘 방송에서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을 공부하면 상장 주식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이 현재 이 보유량이 68.2%나 갖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직접적으로 수혜주가 바로 상장돼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전주 방송을 보시면 두산을 말씀드리면 역시 신고가를 먹고 일주일 안에 거의 3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지금 있는 공모지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이고 상장돼 있는 두산까지 흔들 정도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단 한 주라도 공모에 참여해서 균등배분의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밀리의 서재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밀리의 서재가 수요치가 일반 청약이 9월 달에 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9월 18일, 19일 일반 청약이 있고요. 이어지면서 다만 밀리의 서재가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보호회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6개월 안에 이 모든 물량들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버행 이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없지만 이 짧은 보유세 물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에 있어서 밀리 소재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장외 주식 관련한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